인간의 몸은 기계와 같은 장치도 아니고 숫자의 집합으로 정의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의 유기적인 생명체로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어떻게 생성하고 어떻게 순환시키며 어떻게 균형을 잡느냐가 건강의 핵심입니다. 건강은 부분이 아니라 몸 전체의 흐름에서 비롯됩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 책갈피 소리내어 있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마다 천근만근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진 않으세요? 분명 잠은 충분히 잤는데도 몸은 여전히 무겁고 거울 속 내 모습은 어쩐지 예전의 생기를 잃어버린 것 같아 속상할 때가 있죠. 저도 요즘 들어 부쩍 아침마다 얼굴이 붓는 날이 많아서 몸속 순환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우리 몸속 에너지의 생성과 순환, 그리고 무너진 균형을 바로잡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경희대 한의과대학 학장을 역임하며 35년간 수많은 환자의 몸을 살펴온 국내 대표 한의학 전문가 이재동 박사의 내 몸 에너지 다이어트 혁명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10,000명의 사람이 있다면 10,000명이 서로 다른 체질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은 어느 한 부분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흐름을 바로잡는 데서 비롯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살이 찌고 병이 들은 진짜 이유도 단순히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에너지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쓰이지 못하는 이 전체적인 흐름이 막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만과 노화가 없는 몸을 만드는 이른바 노비노, 노비만, 노노화 건강법을 제안합니다. 흔히 우리는 나이가 들면 살이 찌고 기운이 없는 걸 당연한 노화 현상이라 여기죠. 하지만 저자는 단지 내 몸의 스위치가 꺼져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에너지가 원활하게 순환되기만 하면 억지로 굶지 않아도 뱃살이 빠지는 것은 물론 세포가 젊어지면서 노화의 시계까지 천천히 흐르게 됩니다. 결국 에너지가 제자리를 찾으면 체형은 자연스럽게 바뀌고 우리 삶도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 몸의 스위치를 다시 켜는 노비노 건강법이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우리 몸속 에너지를 힘차게 끌어올릴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동의 내 몸 에너지 다이어트 혁명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몸의 건강 지표는 몸 에너지다. 건강에 대한 지표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혈압, 혈당, 체중 같은 수치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런 지표가 정상 수치임에도 늘 피로와 불면을 호소하고, 또 다른 사람은 수치가 다소 벗어나 있어도 활기차게 일상생활을 꾸려나갑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치만으로 건강의 본질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몸은 기계와 같은 장치도 아니고 숫자의 집합으로 정의할 수도 없습니다.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어떻게 생성하고 어떻게 순환시키며 어떻게 균형을 잡느냐가 건강의 핵심입니다. 이 생성, 순환, 균형을 현대의학의 언어로 바꾸어 보면 세포 대사와 혈류, 신경과 호르몬 리듬을 하나의 흐름으로 보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을 가장 먼저 체계적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허준의 동의보감과 이재마의 동의수세보원입니다. 한의학의 대가들이 남긴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동의보감은 인간의 몸을 움직이는 근본을 기와 혈이라는 에너지의 강물로 설명합니다. 기는 보이지는 않지만 움직임의 원동력이고, 혈은 영양과 진액을 실어 나르는 매개체입니다. 기혈이란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세포대사와 우리 몸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ATP 생성, 신경계의 정기적 신호, 모세혈관과 림프를 통한 미세순환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인 셈입니다. 동의수세보호는 사람마다 타고난 장부의 강약이 다르다는 사실을 체계화했습니다.
소화력이 약한 사람, 순환이 약한 사람, 감정이 예민한 사람은 모두 다른 바탕을 갖고 태어나지만 생활 습관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면 부족한 점을 강화하거나 보완할 수 있습니다. 즉 선천적 체질과 후천적 생활이 함께 건강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유전자와 장부 기능이라는 설정값 위에 음식, 운동, 수면, 정서 습관이 더해져 몸 에너지의 수준이 결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고전은 공통된 메시지를 전합니다. 건강은 부분이 아니라 몸 전체의 흐름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이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원리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현대의학이 세포와 장기를 연구하는 동안 환자가 체감하는 피로와 붓기, 불면 같은 증상은 여전히 몸 에너지의 흐름 문제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비노 건강법은 이러한 전통의 지혜를 현대인의 언어로 새롭게 정리한 결과입니다. 왜 여전히 동의보감일까? 에너지의 강물 동의보감과 사람의 바탕 동의수세보원. 허준의 동의보감은 인류보건의학사의 보고로 평가받는 고전입니다. 2009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것도 이 책이 질병치료법을 기록한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몸 전체의 흐름과 건강을 유지하는 원리를 종합적으로 담아낸 건강지침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우리 몸의 유기체적인 흐름과 그 흐름을 관리하는 것이 곧 건강의 본질이라는 통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허준은 건강을 강물의 흐름에 비유했습니다. 샘물에서 물이 솟듯 섭취한 음식물이 몸 안에서 에너지로 생성되고 강물이 흘러가듯 그 에너지가 온몸으로 순환하여 흘러 들어가며 강물이 넘치거나 마르지 않고 일정한 흐름을 유지할 때 균형이 잡힌다고 보았습니다. 이 말은 즉 우리가 먹는 음식이 위장관에서 잘 분해 및 흡수되어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에서 몸 에너지를 공급하는 유기화합물인 ATP로 전환되고 이것이 심장과 폐, 혈관, 림프를 통해 전신으로 전달되며 자율신경과 호르몬, 수면 리듬이 이를 조율하는 과정 전체가 곧 기혈 에너지의 강물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강물이 막히면 흐름이 느려지고 물이 탁해집니다. 그 결과로 인해 염증이 발생하면 병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허준은 질병은 기혈이 막히거나 고갈될 때 생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사와 순환, 신경 및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질 때 질병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이 점에서 노비노 건강 다이어트는 칼로리만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막혀있는 세 가지 에너지축을 다시 열어주어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도록 돕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한편 이재만은 동의수세 보원을 지필하며 허준과는 차별화된 시각으로 건강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사람마다 타고난 장부의 강약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위장이 약해 소화를 잘 못하고 어떤 이는 폐가 취약해 늘 기침을 달고 삽니다. 이 차이는 건강을 체질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만은 인간의 체질을 네 가지 소음, 태음, 소양, 태양으로 나누고 이에 따라 질병의 원인과 치료법이 달라진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체질만으로는 건강이 결정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타고난 건강 외에도 음식, 직업, 수면 습관, 감정 조절 같은 생활 방식이 체질의 취약점을 강화하거나 보완한다고 본 것입니다. 인간의 몸에는 전체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 동의보감은 몸이 기혈의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동의수세보원은 그 흐름에 따라 사람마다 다른 부분이 취약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두 고전이 남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건강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 흐름에서 비롯된다. 현대의학은 세포, 장기, 호르몬을 세밀하게 연구하면서 인간의 질병에 대한 약물과 치료법을 끊임없이 개발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만성피로, 부종, 불면과 같은 일상적인 증상이 일어나는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몸을 잘게 나눈 조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전통의학은 몸을 살아있는 시스템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옛 문헌에서 가져왔다고 해서 고리타분한 고전성 문장으로만 치부해선 안 됩니다. 조상들의 생활 곳곳에도 이와 같은 원리가 깊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겨울철에는 따뜻한 죽과 국을 먹으며 속을 보호하고 봄철에는 쑥과 냉이 같은 나물을 먹으며 계절의 변화를 따랐습니다. 소화력이 약한 사람은 기름진 음식을 피했고 불면에 시달리는 사람은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는 차를 마셨습니다. 이것은 소화력이 약하면 생성 기능을 도와주는 음식을, 몸이 무겁고 붓는 사람은 순환을 돕는 음식과 움직임을, 불면에 시달리고 예민한 사람은 균형 기능을 안정시키는 차와 생활 리듬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은 동의보감의 기혈론과 동의수세부원의 체질론이 실천으로 이어진 결과였습니다. 즉 전통의학은 단순한 치료 기술이라기보다는 삶 전체를 조율하는 생활의 지혜였습니다. 현대적으로 다시 풀어낸 체질론, 노비노 건강법. 노비노 건강법은 이 오래된 지혜를 현대인의 눈높이에 맞게 연구해 단순화한 결과입니다. 인간의 체질을 복잡하게 구분하는 대신 간단하게 에너지 생성과 순환, 균형이라는 세 가지 축에 대입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 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에너지 생성 기능은 비위, 소화기계의 소화와 흡수 기능에 해당합니다. 현대의학적으로는 음식이 위장관에서 잘 분해 및 흡수됨으로써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로 전환되는 과정, 그리고 인슐린과 글루카곤 같은 대사 조절 호르몬 시스템을 포함합니다. 에너지 순환 기능은 심장과 폐, 혈관과 림프관이 산소와 영양, 진액을 전신으로 보내고 회수하는 심폐, 혈관, 림프 순환 시스템입니다. 에너지 균형 기능은 자율신경계, 렙틴, 그렐린, 코르티솔과 같은 호르몬, 멜라토닌이 조절하는 수면 각성 주기, 뇌의 정서 조절 회로를 아우르는 신경 및 호르몬, 수면 리듬 시스템입니다. 이 세 축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때 몸의 에너지는 맑은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겪는 증상들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소화력이 약해 늘 피곤하고 손발이 찬 마른 복부 비만. 에너지 생성 문제. 이미 약해진 소화 및 대사 시스템에 칼로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체중은 잠시 줄어들 수 있어도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피로와 추위를 더 심하게 느끼며 부족한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 복부의 지방을 더 저장할 수 있습니다. 평소 몸이 무겁고 물을 조금만 마셔도 붓는 전신 비만. 에너지 순환 문제. 심폐기능과 혈관 및 림프 순환 기능이 떨어져 혈액과 진액이 신체 말단까지 잘 도달하지 못하고 정체되는 상태입니다. 전신 비만과 만성 부종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불면과 스트레스로 생활 리듬이 깨진 상체 비만. 에너지 균형 문제. 자율신경과 호르몬 리듬이 흐트러져 렙틴과 그렐린 같은 식욕 호르몬과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지고 야식이나 폭식 습관으로 이어지며 상체가 더 발달하는 체형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10,000명이 있으면 10,000개의 체질이 있다. 노비노 건강법은 사상의학이 가진 통찰은 살리면서 한계는 극복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체질이 다르다는 말은 결국 몸의 에너지 흐름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취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흐름을 몸 에너지 기준으로 보면 조금 더 단순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체질 용어를 몰라도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늘 소화가 잘 안 되고 밤에는 쉽게 잠들지 못하는 한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사상의학으로 보면 소화 장애로 인해 에너지 생성 기능에 문제가 있는 소음인으로 보아야 할지, 쉽게 잠들지 못해 에너지 균형에 문제가 있는 소양인으로 보아야 할지 해석이 다양하게 갈립니다. 그러나 노비노 건강법의 관점에서는 생성 기능과 균형 기능이 동시에 약해진 경우라고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은 식습관과 함께 규칙적인 수면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40대 직장인 남성 환자는 물만 마셔도 몸이 잘 붓고 살이 찌는 느낌이 들며 늘 피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순환 기능의 문제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만 일상생활을 더 자세히 확인한 결과 평소 불규칙한 수면 습관으로 에너지 균형이 깨져 식탐 조절이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식사량 조절보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아침 기상 습관을 만들고 적절한 유산소 운동으로 균형 기능과 순환 기능을 회복하면 비만 관리와 건강 회복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노비노 건강법은 실제 생활에서 누구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단순한 언어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이어트의 기본, 에너지 흐름 파악하기. 선천적 기능과 후천적 생활 습관의 콜라보. 그렇다면 어떻게 에너지 흐름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소화기와 순환기, 비뇨 생식기, 그리고 신경 및 호르몬 시스템의 기능이 건강을 전반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같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해도 쉽게 부으며 또 어떤 사람은 수면과 정신적 자극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결국 에너지의 세 가지 축은 선천적 장부 기능의 차이와 후천적 생활 습관이 함께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같은 생활 방식을 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사항만 명심하면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쉽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천천히 읽어봅시다. 에너지 생성이 약한 사람. 소화를 돕는 따뜻한 음식을 조금씩 자주 먹습니다. 차가운 음식과 과도한 밀가루, 가공식품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에너지 순환이 막힌 사람. 땀을 적절히 내는 유산소 운동으로 막힌 길을 뚫어줍니다. 일정한 기상시간과 규칙적인 움직임이 함께 필요합니다. 에너지 균형이 무너진 사람.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취침 전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줄이며 정신적 휴식을 확보합니다. 이처럼 식사, 움직임, 수면 및 마음 관리 속에서 몸의 흐름을 바로잡으면 억지로 체중을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비만과 노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의 에너지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카이닥 프로그램에서 몇 가지 질문에 답하면 3분 만에 에너지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내 몸 에너지 셀프 진단. 카이닥 앱. 전통지에 인공지능 기술이 더해진 것이 바로 카이닥입니다. 카이닥은 현재 구글 앱스토어 혹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단은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된 20여 가지의 생활 및 건강 설문에 따라 진행되며 약 3분이 소요됩니다. 총점 100점으로 현재 내 몸의 에너지 약점이 무엇인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생활법 체크리스트와 1대1로 연결되는 개인 건강 가이드로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한 끼가 기초 대사를 깨운다. 에너지 생성 회복 플랜. 하루의 컨디션을 결정하는 아침 한 끼. 요즘에는 많은 사람이 아침을 너무 쉽게 거릅니다. 밥을 먹을 시간이 없어서 다이어트 때문에라는 것이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아침은 단순히 하루 3끼 중 한 끼로 치부하기에는 우리 몸의 에너지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몸의 기초대사 스위치를 켜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따뜻한 음식을 먹으면 소화기가 깨어나면서 하루 종일 에너지 흐름이 안정됩니다. 반대로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스무디, 선식과 같은 찬 음료로 대체하면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절약 모드에 들어가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원으로 쓰기보다 저장하려고 합니다. 결국 적게 먹었는데도 이상하게 살이 찐다라는 모순이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비위를 살리는 따뜻한 음식과 소식. 소화 기능을 환장하는 비위는 따뜻해야 제 역할을 합니다. 냉장 과일이나 아이스 커피, 샐러드처럼 찬 음식을 아침 식사로 먹을 경우 비위를 차갑게 만들어 에너지 전환 효율을 낮춥니다. 그보다는 죽,
국, 따뜻한 차 등을 먹어 위장을 되어주면 음식이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돕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위를 살리는 가장 자연스러운 식단으로 권하는 것은 한국의 전통식처럼 밥과 국, 발효 반찬으로 구성된 식사입니다. 생성 기능이 약한 사람은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는 효율이 특히 떨어집니다. 이때 발효식품은 작은 보조 엔진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발효식품인 된장, 청국장, 김치 등은 각각 다음과 같은 효능이 있습니다. 먼저 된장은 발효된 콩 단백질이 소화 흡수를 돕고 장내 유익균을 활성화합니다. 청국장은 강력한 단백질 분해 요소를 지니고 있어 단백질 대사를 원활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김치는 젖산균을 포함하고 있어 위장의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고 영양소 흡수를 높입니다. 생성 저하형은 소화력이 약하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음식을 소화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새끼를 모두 배부르게 먹기보다는 적게 여러 번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한 끼 식사에 과식을 하면 위장이 지쳐 소화불량과 심한 피로, 식곤증이 나타납니다. 반면 적게 여러 번 먹을 경우 위장의 부담이 덜하고 에너지를 주기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점심, 저녁에 소량씩 식사를 하고 사이사이에 견과류와 따뜻한 차, 과일 등을 간식으로 조금씩 보충하면 비위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현대의학으로 본 생성회복. 생성 저하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따뜻한 음식을 먹고 소식을 자주 하라 라는 지침을 넘어서 몸속에서 실제로 어떤 기능이 보완되어야 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생성 기능이 약해졌다는 것은 곧 음식이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 자체가 둔화되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핵심은 세포 단위에서 에너지 생산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몸의 에너지는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기관에서 만들어집니다. 이곳은 섭취한 영양소를 ATP라는 에너지로 전환하는 공장과 같습니다. 그러나 생성 저하형의 경우 이 미토콘드리아의 활동성이 떨어져 같은 음식을 먹어도 에너지로 전환되는 비율이 낮아지고 그 결과 쉽게 피곤해지고 기초 대사량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때 몸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지방을 태우는 대신 저장하려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회복되어야 할 부분은 소화효소와 위장 기능의 활성화입니다. 생성 저하형은 위산과 소화효소가 충분히 분비되지 않아 음식을 섭취한 뒤에 영양소가 완전히 분해되지 못하고 장에서 오래 머물게 됩니다. 이로 인해 더부룩함, 식후 졸림, 속 답답함이 나타나며 영양소의 흡수 효율 역시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많은 음식을 한 번에 섭취하면 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소화 장애가 반복됩니다. 효소는 체온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밀레이스, 리파아제, 프로테아자 등 주요 소화효소들은 37도씨 전후의 따뜻한 온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차가운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위장 온도가 낮아져 효소의 활성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결국 음식물의 분해 및 흡수율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따뜻한 음식을 섭취해 위장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은 효소의 효율을 극대화해 생성 기능을 회복시키는 과학적 기반입니다. 또한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 역시 온도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체온이 낮아지면 미토콘드리아 내에 대사효소 반응이 급격히 저하되어 에너지 생산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즉 따뜻한 음식으로 몸속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미토콘드리아가 지치지 않고 에너지를 쉼없이 만들도록 하는 가장 직접적인 연료 공급인 셈입니다. 세 번째는 호르몬 분비 체계의 정상화입니다. 생성 저하형에서는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가 부족하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신진 대사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이 호르몬의 기능이 떨어지면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고 체온이 낮아지며 피로감이 심해집니다. 동시에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면 혈당이 쉽게 지방으로 전환되어 체지방 축적이 가속화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따뜻한 음식을 먹으면 체온을 올려 효소 반응을 활성화하고 신진 대사를 촉진하며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 소화 및 흡수 효율을 개선합니다.
결국 생성 회복이란 음식이 에너지로 바뀌는 환경을 재정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씨를 살리면 몸이 변합니다. 노비노 건강법에서는 밥을 먹고도 힘이 없다면 그것은 음식보다는 에너지 생성 기능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럴 때 억지로 식사량을 제한하는 것은 해답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따뜻한 한 끼로 시작하는 아침, 소화가 잘 되는 발효식품 섭취, 소식 같은 생활 습관을 몸에 익혀야 합니다. 몸의 에너지는 작은 불씨와 같습니다. 불씨를 지켜주지 않으면 금세 꺼지고 기운이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식습관을 몸에 들이는 것은 이 불씨에 새기름을 붓는 일입니다. 생성 기능이 살아나면 살은 저절로 빠지고 피로는 줄어들며 몸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에너지가 잘 생겨나지 않는 몸의 체질을 받아들이고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어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기초 대사를 깨우는 열쇠입니다. 4분의 1 소식 플러스 30분 땀은 곧 순환 리셋. 에너지 순환 회복 플랜. 물길이 막히면 강에는 웅덩이가 생기고 그 웅덩이는 점점 넓어집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과 림프가 막혀 흐르지 못하면 수분이 고이고 부종이 지방으로 굳어지면서 전신 비만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순환 회복의 핵심은 막힌 길을 뚫고 흐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소식은 흐름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소화기의 부담이 커지고 혈액과 림프의 흐름까지 막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심해야 할 제일 원칙은 바로 4분의 1 소식입니다. 평소 먹는 양에서 25%를 줄여서 섭취하는 것입니다. 살이 찐다는 이유로 무리한 초절식을 하면 기운이 빠지면서 순환이 더 막힙니다. 하지만 4분의 1 소식은 몸의 부담을 줄이면서 흐름은 가볍게 만들어주는 좋은 절충안입니다. 따라서 평소보다 적게 먹어도 충분히 에너지가 돌 수 있다는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4분의 1 소식법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한 접시 법칙입니다. 밥을 먹을 때 큰 밥상에 각각의 음식을 따로 담아 그릇을 늘어놓으면 자신도 모르게 이 음식 저 음식에 손이 가면서 더 많이 먹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음식을 한 접시에 담아두면 내가 먹을 양이 한눈에 보여 적정량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한 접시 식사에서도 몇 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밥과 반찬, 채소를 소량씩 골고루 담습니다. 한 접시에 먹는다고 해서 한 가지 음식만 많이 먹어서는 안 됩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 무기질의 영양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접시에 여백이 남을 정도로 담습니다. 한 접시로 식사를 끝낸다고 해서 꽉 채워 배부르게 먹으면 4분의 1 소식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셋째, 더러운 것은 남기지 않고 모두 먹습니다. 한 접시에 담긴 음식이 나의 정량입니다. 이보다 더 적게 먹으면 포만감이 부족해 간식이나 다른 음식으로 빈속을 채우기 쉽습니다. 접시에 담긴 음식은 천천히 모두 먹는다는 생각으로 식사에만 집중합시다. 순환은 땀으로 리셋됩니다. 순환 정체형은 대개 몸이 차갑고 손발이 잘 붓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체온 관리와 땀을 적당히 배출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땀은 체온 조절과 몸속의 노폐물을 배출하는 배수로로서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먼저 땀이 잘 나지 않으면 몸이 답답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매일 30분 이상 가볍게 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땀을 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활동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간단하게 빠르게 걷기를 한다면 약간 숨이 찰 정도로 30분 이상을 진행합니다. 수영 역시 전신 근육을 쓰며 순환을 깨우는 운동으로 추천할 만합니다. 자전거나 등산처럼 조금 더 몸을 쓰는 운동은 땀 배출뿐 아니라 혈액과 림프 순환을 활발하게 만들어 몸의 순환을 더욱 촉진합니다. 땀은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고 부종을 줄이며 몸의 무거움을 덜어줍니다. 다음으로 체온 관리를 위해서는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 반신욕입니다.
38에서 40도의 따뜻한 물에 허리 아래만 담가 20분간 땀을 냅니다. 복부나 하체에 온찜질을 해주는 방법도 혈액순환에 효과적입니다. 이런 일들이 번거롭다면 간단하게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과 대사효율은 크게 높아집니다. 순환회복은 결국 따뜻한 몸을 만드는 일입니다. 호르몬이 다이어트를 지휘한다. 에너지 균형 회복 플랜. 균형 붕괴형의 신호들. 균형 기능이 약해진 사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첫째, 불면증이 심합니다.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할 뿐 아니라 잠에 들더라도 자주 깨며 아침에 개운한 상태로 눈을 뜨기도 어렵습니다. 둘째, 야식 충동이 심합니다. 밤마다 달고 기름진 음식처럼 자극적인 음식을 찾는 일이 많습니다. 셋째,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특히 짜증, 우울, 불안처럼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넷째, 배, 가슴, 목 주변 등 상체 중심으로 살이 찝니다. 다섯째, 살이 찌기 시작하는 것은 주로 갱년기 이후입니다. 젊었을 때는 수면이나 감정 문제가 나타나지만 남녀 모두 호르몬 변화가 심해지는 갱년기에는 상체 비만이 뚜렷해집니다. 균형 붕괴형에서 주로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체로 앞서 이야기한 식욕, 수면, 스트레스 등과 관련된 호르몬들입니다. 이러한 호르몬의 균형이 깨질 때 더 쉽게 살이 찝니다. 먼저 수면이 부족하면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은 줄어들고 식욕을 자극하는 그렐린은 늘어나면서 밤마다 유난히 허기가 심해지고 폭식이나 야식을 찾기 쉬운 몸 상태가 됩니다. 이와 동시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생활이 반복되면 생체 시계가 흐트러지면서 뇌에서 계속 분비되며 밤을 활동 시간으로 착각합니다. 그 결과 시상하부, 부신축이 계속 자극받으며 코르티솔이 분비되어 몸은 비상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특히 늦은 시간 스마트폰 사용, 강한 조명, 과도한 정신적 긴장은 이러한 스트레스 반응을 더욱 강화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혈당은 쉽게 올라가고 지방을 저장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면서 체지방이 특정 부위에 집중적으로 쌓이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동시에 깊은 수면 단계로 진입하지 못해 기본적인 회복 기능이 떨어지면 일상생활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결국 수면 부족과 호르몬 변화는 체지방 축적과 체형 변화의 중요한 배경으로서 호르몬은 다이어트의 성패를 좌우하는 숨은 지휘자라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본 균형 회복. 깨진 호르몬 균형을 회복하는 첫걸음은 저녁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루 종일 긴장했던 몸과 마음을 풀어주지 않으면 밤에도 교감신경이 흥분 상태로 남아 호르몬 리듬이 깨진 상태가 유지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녁 식사부터 계획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양을 먹지 않고 되도록 7시 전에 식사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스마트폰과 텔레비전 등의 강한 빛도 숙면을 방해하는 요인입니다.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청색광,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되지 못하게 막습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중 체지방을 태우는 대사 과정을 지휘하는 역할을 하므로 밤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은 멜라토닌의 원활한 흐름을 막음으로써 우리 몸이 밤새 지방을 연소할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잠이 잘 오지 않는다면 10분간 심호흡하거나 가벼운 명상을 시도해도 좋습니다. 신경 균형은 이 정도만으로도 금세 회복됩니다. 속을 달래기 위해 따뜻한 차를 마신다면 카페인이 없는 국화차나 산수유차, 캐머마일 등을 추천합니다. 호르몬 균형을 되찾기 위해 잠들기 전 준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수면의 질과 시간입니다. 노비노 건강법에서는 수면의 골든타임을 밤 10시에서 새벽 5시로 봅니다. 이 시간대에는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이 가장 활발히 분비되면서 지방 연소와 세포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밤늦게 자는 습관은 호르몬 리듬을 쉽게 깨트리기 때문에 비만을 유발하는 요인이 됩니다.
내 몸 에너지 다이어트 혁명 읽어드렸습니다. 10,000명이 있으면 10,000명의 체질이 있다는 것, 건강은 부분이 아니라 몸 전체의 흐름에서 비롯된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